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코드를 만드는 행위가 이제 코딩이라고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라고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키려면 일을 시키기 위한 뭔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처리시키려면, 그죠? 뭔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컴퓨터에게 출력을 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출력. 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시켜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어디에?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바로 어떤 메모리든 어딘가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콘솔 아웃풋인데,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해 달라고 할 때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의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데이터도 있고, 문자를 표현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숫자를 표현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 자료형하고, 그 다음에 콜렉션 타입, 그러니까 하나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기본 자료형 하고요,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우리는 메모리 상의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네.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는요 숫자로 돼 있죠. 그죠? 숫자로 돼 있는데, 그 숫자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저장시키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이 필요하죠. 자, 1 더하기 1은 뭐야 할 때 더하기라는 연산이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문자열하고 리스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열이에요. 문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죠? 자, 리스트는 뭔가 하면 어, 데이터가 여러 개 함께 존재하는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콜렉션 타입의 한 종류입니다. 리스트라는 것은. 그래서 콜렉션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수업은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실습 준비는 여러분들 다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모바일 앱으로도 설치를 했고, 웹사이트로도 여러분들이 코딩을 다 하고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파이썬의 자료, 정보, 데이터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는 프린트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출력이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인쇄를 통해 가지고 종이에 출력을 하듯이 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출력이다. 그죠? 키보드가 기본 입력이고, 그죠? 화면에 보여주는 게 표준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프린트 할 때 표준 출력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그죠? 네. 나중에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이 배울 때 표준 입출력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린트 함수라는 것을 이용한다. 자,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문자 열을 입력하거나, 여기는 문자 열뿐만 아니고 숫자도 입력할 수 있어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료를 데이터를 하나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커마를 이용하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다 여러분들 바로 실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자, 일단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 그죠? 자,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있습니다. 정보 컴퓨터의 존재 이유는 뭐 정보 처리야. 데이터 처리인데 데이터라고 하면 추상적이죠. 근데 데이터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숫자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듯이 근데 숫자도 정수 데이터가 있고요. 실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문자도요. 문자 하나의 문자만 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붙어 있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숫자 이모티콘 다양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듯이 이 파이썬에도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딱 쓰면 정수만 쓰면 정수 타입, 정수형, 정수 타입, 넘버 타입 중에서도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고요. 자,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 타입, 플로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숫자형 자료의 특징은 뭐죠? 일단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과 같은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연산,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숫자형이 있다 이렇게 정수형과 실수. 자,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 또는 문자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문자야, 앨리스 이렇게 문자가 하나 있거나 열이기 때문에 문자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는 있어요. 문자열을 붙이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붙이면 이 플러스는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플러스가 아니고 연결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죠?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메모리에서는요, 메모리 배웠죠? 자,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그럼 이 정보는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요.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공간에서는 A가 들어가고 두 번째 공간 7, 3, C, D 이렇게 해서 6개의 문자가 할당이 메모리 속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문자가 메모리상에 순서가 있어요. 0, 1, 2, 3, 4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A1 하면 7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문자열. 그 다음에 A에다가 다른 문자열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플러스 기호는 숫자를 더하기 때 우리가 사용하죠. 그죠? 하지만 문자열에 활용할 때는 이쪽 왼쪽에 있는 문자열과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합치는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A73CD 하고 EFG라고 이렇게 나오죠. 연산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B라는 공간에는 B라는 메모리에는 A라는 공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자, 커마로 분리를 해라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B라는 공간에는 자, 커마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요, 컴마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를 할 때 리스트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B라는 변수는 리스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따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문자열은 뭐라고요? 메모리 구조상에 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좀 전에 제가 리스트를 얘기했어요. 자, 변수에 자, 자료를 서로 다른 자료형을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자, 여기 보면요. 자, 문자열에서는요. 문자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자, 문자열은 문자나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었고 자, 정수 숫자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리스트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었죠. 그죠? 예, 여기도 문자라는 통일된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데
자, 리스트는요. 자, 하나의 변수에 서로 다른 숫자, 문자, 숫자 중에서도 정수, 그 다음에 실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을 때는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 가지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커마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 말 그대로 순서예요. 그래서 자, B라는 메모리 공간에 리스트를 할당하겠다. 자, 리스트 이렇게 첫 번째 리스트는 정수 10, 두 번째 리스트는 정수 20, 세 번째 리스트는 문자 10, 네 번째 리스트는 또 다른 리스트. 이렇게 그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갔죠. 근데 첫 번째 리스트는 불린 값이라고 해요. 불린, true or false가 들어갈 수 있는 불린 타입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실수가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공간에는 자, B라는 메모리 공간, 여기 B예요. B라는 메모리 공간에 첫 번째 영역에는 정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정수, 문자열,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리스트의 각 요소의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세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하는 예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우리가 이거를 중첩 리스트라고 합니다. 중첩.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첩, 네스티드라는 말도 쓰고요, 영어로는. 자, 그리고 변수입니다. 변수는 좀 전에 설명했어요. 자, 변수는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변수는 저장해 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있다? 메모리 상에 있다. 맞나요?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에 이 변수가 데이터를 할당하면 이 변수의 메모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변할 수 있는 값이죠. 그죠? 변할 수 있는 값인데, 자, 이 변수에 13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는 메모리 공간을 말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는 앨리스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grade라는 변수에는 자,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편해요. 파이썬은 너무 편합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그죠? 자바에서는 뭐 int, string, 그죠? 뭐 서로 다른 타입을 지정해 주어야 컴퓨터가 얘는 정수 타입이구나, 얘는 문자열 타입이구나, 얘는 리스트 타입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앞에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우리가 지정해 놓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인터프리터가 어떤지, 얘는 정수구나 문자열이구나 리스트라는 것을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 수월하죠. 자, 변수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숫자, 알파벳, 한글, 언더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첫 글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수로 이름 질 때는. 자, 숫자로만 구성된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앞에 첫 글자, 그 다음에 예약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예약어, for라든가 while이라든가 if라든가 이러한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빈칸과 연산자를 이름 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메모리 공간에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변수라는 것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변수명을 지어줄 때는 이러한 규칙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에요. 자, 정보가 변수가 있으면, 변수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연산자인데, 사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사칙 연산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뿐만 아니고 몫을 구할 때는 슬래시 2번을 쓰면 되고, 나머지를 구할 때는 퍼센트를 쓰면 되고요. 제곱을 구할 때는 별표 2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산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어요. 그건 수학 연산과 관련되면 나중에 함수를 배우면 그 함수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자 열에 대해서 한 연산은 플러스의 경우는 뭐예요? 앞에 문자열과 뒤에 문자열을 연결시켜 주는 연산을 했고, 문자열을 우리가 곱하기 문자열 곱하기 2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두 번 반복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반복하기.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인데요. 자, 이것이 왜 다를까? 일단은 원소의 순서가 다르면 값이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인덱스라는 말은 이제 나옵니다. 인덱스. 자, 문자열하고요, 리스트의 원소의 순서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문자열이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전체 메모리 공간이고, 문자열에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문자마다 각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0번째 인덱스는 R이다. 첫 번째 인덱스는 2다. 두 번째 인덱스는 A다. 순서죠. 세 번째 인덱스는 D다. 네 번째 인덱스는 Y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인덱스의 순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0. 자,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지하부터 시작하지만 0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G라는, 우리가 1층을, 우리나라 1층을 G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라운드 플로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G 0이죠. 그 1층은 항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2층이에요. 그 나라에 제가 해외에 살다 왔잖아요. 거기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 1층은 G라고 되어 있습니다. 0.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작이 1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덱스라는 것은 어떤 문자열 또는 리스트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하고, 자, 인덱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순서에 맞는, 자, 인덱싱이라는 것은 그 문자열 또는 원소를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인덱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근하는 거. 두 번째 0, 1, 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죠? i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인덱싱이다. 이해됐어요? 인덱스와 인덱싱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인덱싱을 할 때 잘 봐요. 이 파이썬은 재밌는 게 있어요. 0, 우리가 0, 1, 2, 3, 아이고 4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은요, 여기 맨 끝에 원소를 마이너스 첫 번째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에서 역으로 여기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아이고 이렇게 끝에서 네 번째, 끝에서 다섯 번째.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순방향으로 할 때는 0부터 시작하는데 역방향으로 시작할 때는 이 인덱스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요. 그죠? 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0과 마이너스 0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원소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4라는 인덱스와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부터 50까지 쭉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서 0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뭐야? 자, 50이죠. 이렇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2는 자, 4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그죠?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덱싱의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마지막부터 역순으로 값을 참조할 수 있다. 값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요것도 0, 자, 0, 자, 1, 2, 3이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방향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나오고 역방향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리스트의 리스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true가 0이고 3.14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 여기 보면 자 봐요. 3하고 0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0 true가 되겠고, 3, 1 하면 어떻게 돼? 3.1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야? 3.14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접근할 때도 우리가 순방향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음수 인덱스를,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보여주고 이것을 접근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나고 나서 실습을 할 때 이 리스트, 지금 교재에는 없는 이 리스트 실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어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자, 지금 하나의 리스트의 경우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근데 그 인덱스 사이의 범위를, 특정 범위의 값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슬라이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라이싱. 자, 싹둑 자르잖아요. 슬라이싱. 이렇게. 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가져와 이렇게 할 때, 자, 두 번째부터 5 미만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능은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걸 공부하게 된다면 이 기능은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자, 10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가 아니고 2 미만까지예요. 그러면 두 개만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1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자, 1부터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끝.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1000부터 3 미만까지. 그죠? 1000부터 3 미만까지.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되겠죠. 10, 20, 30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뭐야? 100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슬라이싱, 잘라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당장 듣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어떻든 리스트에서는 이 콜론을 이용해서 슬라이싱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하면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부분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앞으로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슬라이싱. 예. 그래서 요거 잘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도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콜렉션 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콜렉션 타입이다. 이 콜렉션 타입은 우리가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예요. 리스트. 좀 전에 봤듯이 리스트 변수 안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보니까 예제로 봤을 때, 자, 실수, 정수, 문자열, 그죠? 이렇게 다양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자,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자,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튜플이라는 데이터 구조도 있고요, 셋이라는 데이터 구조도 있고,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요 순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4 대신에 10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 뮤터블 하다라는 것은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생성한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한다.
이렇게 되고요. 튜플이라는 것은 이것도 순서가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얘는 내가 4를 10으로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변경이 안 돼요. 마치 이 단위가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셋이라는 것은 자,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단 뮤터블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set이라는 놈은요,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복 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 4를 넣겠다. 4가 저장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나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놈은 뭔가 하면 얘는 순서 유지 안 되지만 자,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뭔가 하면 키와 밸류로 구성된 데이터 구성이다. 하나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한번 드러나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주었을까? 다 쓸 데가 있다는 거죠. 다 쓸 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자르는 행위를 할 때 현실 세계에서 어떨 때는 칼을 쓸 수도 있죠. 어떨 때는 톱을 쓸 수도 있죠. 자, 목적은 어쨌든 뭐 자르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처리해야 될 때 리스트를 써야 될 때가 있고 튜플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진 정보가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튜플을 써야 되겠죠. 누군가가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set이라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키와 밸류로 구성된 값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 정보들을 한번 재료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보면 여기서 표준 출력 pr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 출력하는 걸 배웠고, 자, 기본 자료형 숫자, 문자, 열, 그죠? 변수라는 걸 배웠어요. 변수. 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상에 책을 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또는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고, 또 리스트의 경우는 슬라이싱을 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참 특이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순서를 유지하면서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특성이 약간 다른 튜플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영상을 본다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